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 통첩을 한 시각 14시간 남았습니다. 무서운 엄포가 이어지지만 물밑 접촉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아슬아슬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 도둑 세차라는 물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준비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뉴욕, 런던 사례를 청와대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관련된 건데 뉴욕, 런던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란 사태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안에 열지 않으면 최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 이 트럼프의 엄포 14시간 남았는데요. 이 물밑에서 회담을 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일단은 강대강, 최후 통첩은 장난이 아니다. 미국이 긴장감을 극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대 발전소를 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측 인사들이 거듭 확인에 나섰습니다.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작전에 들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What is the president going to do in 48 hours, which would be Monday night, if they don't open up the strait? He will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나아가 트럼프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is not messing around, and he's not going to allow this genocidal regime to hold the world's energy supplies or economies hostage.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타격 후보로 다마반드를 비롯한 이란의 주요 발전소들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마반드는 테헤란 인근의 이란 최대급 복합 화력 발전소로 수도권 전력망을 떠받치는 핵심 시설입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 폭격기들이 출격 대기 중인 가운데 항공모함이나 공군의 전투편대 또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원격 공격도 폭격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 공격이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실제 작전으로 이어질지 중동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란을 향한 압박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 수천 명을 태운 강습 상륙함 전단이 미국 본토를 떠나 중동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헬기까지 싣고 언제든 상륙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문 부대입니다. 일본에서 별도로 출발한 미군 해병대도 중동 해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서원 기자입니다. 거대한 군함 하나가 항구에서 막 출항합니다. 갑판 위에는 수십 명의 군인이 서서 인사를 건넵니다. 미 11해병 원정단을 태운 강습 상륙함 복서전단이 현지 시각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복서를 포함해 미 해병대 2,200명을 태운 세 척의 강습 상륙함 전단은 중동으로 접근 중입니다. 해병대를 해상에서 상륙시킬 수 있는 강습 상륙함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와 오스프리 수송기 등을 실을 수 있어 경항모급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Well, the ship provides, basically it's like a mini aircraft carrier, which means that it's not just putting the Marines, putting the force ashore, but it's how fast we can build up combat power ashore to push in and to go in and take more territory faster and quicker. 2주 전 먼저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했던 미 31해병 원정단은 이미 중동 해역에 접근 중입니다. 31 원정단 역시 해병 2,500명 규모의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 전단과 함께 미군의 새로운 전력으로 중동에 포진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11원정단의 도착을 기다려 합동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육군 82 공수사단 투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낙하산 부대로 불리는 82 공수사단은 18시간 안에 세계 어디든 투입 가능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발전소를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에 이어 지상전 가능성까지 이란을 향한 미국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스라엘군도 전선을 넓히며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 다리를 공습해 파괴했습니다. 이 헤즈볼라가 무기를 옮기는 주요 통로로 쓰고 있다면서요. 한 발 더 나가 레바논 국경마을 자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일고 검은 연기가 시야를 가립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카스미아 다리를 타격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로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열흘간 레바논 내 다리 3곳을 파괴했습니다. 민간인들도 오가는 통로지만 이스라엘은 테러 활동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הורינו לצה"ל להשמיד באופן מיידי את כל הקשרים מעל לנהר הליטני שמשמשים לפעילות טרור. 이스라엘은 국경과 인접한 레바논 마을 철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와의 전쟁 동안 폐허가 된 가자 지구 내 지역들처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의 다리와 마을을 없애고 있는 건데 이 지역을 북부와 고립시켜 완충지대로 만들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2000년 철수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레바논 남부를 통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스라엘 핵 연구단지가 있는 남부 디모나와 아라드가 공격당한 뒤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군 수뇌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지상전 확대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란도 집속탄으로 이스라엘에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고대로 14시간 뒤 이란 발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자국 해안이 공격받을 경우 페르시아만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미사일. 자세히 보니 탄두가 수십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스라엘 상공에서 목격된 이란의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 미사일을 격추하고는 있지만 모두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현지 시각 그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핵 연구시설과 원자로 인근 지역에 떨어져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을 맞받아치며 자국 발전소가 공격받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در صورت عملی شدن تهدیدات آمریکا در خصوص نیروگاه‌های ایران بلافاصله اقدامات تنبیهی انجام خواهد شد.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도 타격하고 미국 주주가 있는 영내 기업, 미군 기지가 주둔한 영내 발전소 역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경파인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과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나란히 미국을 겨냥한 경고성 SNS를 게시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비롯한 걸프국 주요 발전소와 카타르의 담수화 시설 등을 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무력을 과시하는 영상도 잇따라 선보이며 심리전도 이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핵심 기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드론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한편 테헤란 상공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 등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보이는데요. 미국이 6대 요구를 만들어 이란과 대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 6대 요구는 뭘까요? 김지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6대 요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추진을 하지 않을 것,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을 것,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해체하는 요구안입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 상한을 1000기로 군축하는 협약을 인접국과 맺을 것,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대리 세력의 자금 지원도 중단할 것을 요구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란의 협상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담 중재국도 미정입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중재 능력을 보여준 카타르를 원하지만 정작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중동 전쟁의 경제적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이런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Two oil crises and one gas crisis put all together. And, if I may, not only oil and gas, some of the vital arteries of the global economy. 우리나라 오늘 경제 지표도 불안했습니다. 오늘 마감된 원달러 환율 1,517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코스피는 하루 만에 6%가 빠졌습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까지 물가도 걱정이죠. 자, 우리 정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비축하고 있던 기름을 방출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교장관과 곧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수 있는지 논의를 할 것 같지요. 자, 그러다 보니 14시간 남은 트럼프의 최후 통첩, 그 이후가 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국제부 성혜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성혜란 기자. 트럼프가 예고한 시간 얼마 남은 거죠?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44분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을 제시했습니다. 호르무즈를 완전히 열지 않으면 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한마디로 박살내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으로 보면요. 이제 약 1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한이 끝나는 건데요. 자, 오늘 밤이 지나면 전쟁을 멈추게 할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확전의 도화선이 될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14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미국은 가스 시설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크 왈츠 주 UN 미국 대사가요. 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가스 화력 발전소를 포함한 이란의 전력 인프라를 공격하겠다고 했죠. 자,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테헤란 인근의 다마반드 발전소, 이 수도 테헤란에 전력 공급을 하는 곳이고요. 여길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테헤란의 산업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관련 있는 샤이드 살리미 발전소인데요. 이곳을 무너뜨려서 혁명 수비대의 핵심 기반을 붕괴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마제사님, 사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에너지 시설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럼 방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 시설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네. 이것이 유가와 연동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전 시설은 그거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발전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발전소의 80%가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입니다. 예. 그래서 가스 화력 발전소를 하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개를 폭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한 개 한 개 나아가면은 사실상 테헤란 시내는 암흑이 되는 것이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80%의 전력이 여기서 생산되기 때문에 국가 기능 전체가 그냥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안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행 문제와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만약에 미국이 정말 가스 시설을 그렇게 건드린다면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어떻게 반격을 하게 될까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이란도 이스라엘에 있는 발전 시설과 담수화 시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의 시설까지도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매우 위험한 것이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은 사막의 나라에서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자, 성혜란 기자. 게다가 지금 미군도 지상군 전력이 지금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지금 주목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중동 해역 인근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미군이 있습니다. 바로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31해병 원정대인데요. 이미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까지 진입했다. 이런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해역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전력의 특징은 언제든 투입 가능한 이 상륙전에 특화된 선발대 성격을 지녔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장악, 또 하르그섬 공습 등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혹은 투입하지 않을지 여러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마대사님, 보도 보니까 지금 오키나와에서 가고 있고 미국 본토에서도 지금 가고 있고 뭐 헬기까지 태워서 결국은 지상전, 상륙까지 할 거냐인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긴장이 네. 앞으로 14시간 안에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륙작전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상륙작전을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군대들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거기 호르무즈 해협을 안에 들어가면은 페르시아만입니다. 거기에 지금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르그 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데툰부, 소툰부 그리고 아부무사 섬들이 있는데 여기를 장악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해변 지역에 호르무즈 네. 해협을 통해서 있는 해변 지역 언덕에 지금 미사일, 드론, 로켓 진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계속 부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저께 보면은 미군이 해서 벙커버스트를 통해서 관통을 그렇죠. 시켰다는 거죠. 그것도 바로 그 일환입니다. 그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해 놓아야지만 해병대가 상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륙 작전 섬에 하든 아니면 해변에 하든 이거 예. 한다면은 사상자가 틀림없이 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큰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전 작업을 좀 한 거 보니까 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와, 이 14시간 뒤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좀 물밑 좀 회담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는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바로 이런 보도였는데요. 미국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그리고 중동 특사 위트코프가 이 협상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협상에는요 6가지 요구안을 지금 담아서 이란에 제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5년간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라. 또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해라. 또 핵심 핵시설을 폐쇄해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이 담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 담겼습니다. 마리사님, 근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란이?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 부분입니다. 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3차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때 이란 측에서 제시한 안이 우라늄 농축 부분에 있어서 1.5% 농축하는 이것을 제한을 몇 년에 3년 내지 5년 제한을 네. 하고 그 이후에는 풀린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0% 농축된 우라늄이 네. 441kg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란에서 제시한 것이 일부는 해외로 반출하고 일부는 그걸 희석시켜서 20% 이하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6개 이 안에 보면은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유사합니다. 이란 측 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예. 1.5% 농축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예.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국제부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